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을 준비한 개발 전문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세용입니다. 오늘 저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비법, 아마존 큐 디벨로퍼로 생산성 향상하기라는 주제로 2024년 리인벤트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개발자 도구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4년 리인벤트의 주제를 살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브옵스 개발자 도구들과 관련된 세션은 DOP로 시작합니다. 2024년에는 5개의 세션에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션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세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2024 리인벤트 DOP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기능인 DOP 223 아마존 큐 디벨로퍼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마존 큐 디벨로퍼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인텔리제이, VS 코드와 같은 IDE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코드 작성이나 고급 업그레이드 수행, AWS 콘솔에서의 아키텍처 모범 사례 논의까지 앱 개발 주기에 원활하게 통합되어 개발자와 IT 전문가의 효율성, 지식,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 에이전트는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I 기반 어시스턴트입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에 걸쳐 고급 기능을 제공하며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능 개발에는 슬래시 dev를 사용, 유닛 테스트를 생성하시려면 슬래시 테스트, 문서를 생성하시려면 슬래시 도글, 코드 검토를 수행하시려면 슬래시 리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2048이라는 인기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2048은 플레이어가 화살표 키를 사용해서 숫자가 일치하는 타일을 결합하여 총 2048에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이 게임을 구현하겠습니다. 데모를 살펴보면 게임은 프론트엔드에서 화살표 키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원해야 하고 백엔드의 점수를 저장하고 프론트엔드에 표시해야 되며 그리드 끝에 도달했을 때 사용자의 움직임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 아마존 큐 디벨로퍼 에이전트의 피처 디벨롭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처 디벨롭먼트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IDE의 자연어 프롬프트에서 시작해서 몇 분 안에 전체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작성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데모 워크플로는 큐 채팅창으로 이동해서 시작 명령을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능 개발이기 때문에 슬래시 dev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데모는 패스트 API를 사용해서 헬로 월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프론트엔드가 없는데요. 일단 피처 데브 에이전트에게 슬래시 dev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는 2048 게임을 빌드하도록 요청합니다. 전체 앱을 생성 및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지만 이 데모는 편집을 통해 짧게 요약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코드베이스를 빠르게 분석하고 구현 계획을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고 핵심 백엔드 로직과 프론트엔드 코드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로직이 생성되면 에이전트는 패스트 API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이전트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생성된 코드를 더 작은 청크로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이전트는 app.py의 완전한 검증을 수행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에이전트가 로깅과 같은 기존 구성을 파악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코드 검토를 시작하여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에게 코드를 수락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수락하기 전에 코드 검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app.py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애플리케이션 제목을 업데이트하고 헬로 월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제거하고 3개의 새로운 API 경로를 추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포스트 엔드 포인트,
다른 방향으로 타일 탐색을 처리하기 위한 포스트 엔드포인트, 그리고 게임 아이디를 기반으로 게임의 현재 상태를 가져오기 위한 한 개의 get 엔드포인트입니다. index.html로 이동하면 CSS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들과 언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하여 API 호출을 하고 오류 처리 기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일 색상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game.py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고 타이핑과 독스트링을 포함하고 이동 검증을 위한 코드를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정확해 보이므로 수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를 위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약간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테스트를 위한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슬래시 테스트 에이전트를 수행하면 유닛 테스트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백엔드를 보면 게임을 위한 3가지 API를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슬래시 테스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필요한 테스트 파일을 만들기 위한 플랜을 생성하고 코드 작성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스트 폴더 안에 테스트 언더바 app.py에 아까 생성한 3개의 엔드포인트를 위한 유닛 테스트 코드들이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 디프를 누르시면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리뷰입니다. 리뷰는 워크스페이스나 현재 파일과 관련된 모든 코드를 분석하여 문제가 되는 곳을 알려줍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 채팅창에 마찬가지로 슬래시 리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CWE와 같은 알려진 보안 취약점들을 갈무리해서 보여주고 관련된 취약점에 대한 내용도 팝업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입니다. 문서는 모든 팀원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할 때 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서는 여러 사람이 작업하다 보면 내용이 섞이고 사라질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본인이 코드를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은 우선순위가 밀리고 하기 싫은 작업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서화를 위해 큐 개발자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서화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소스코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리드미 파일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까지 만든 2048 게임의 문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doc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서 에이전트가 열리고 리드미를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리드미가 없으므로 프로젝트 최상위 폴더에 대한 리드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프로젝트 내의 파일, 폴더 및 코드 객체를 검사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전체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인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뿐만 아니라 기본 비즈니스 로직도 파악합니다. 실제 생성 시간은 1분이 걸리지 않지만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편집을 했습니다. 이제 생성된 리드미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요약이 있고 중요한 파일이 강조 표시됩니다. 종속성과 다양한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류에 대한 문제 해결 섹션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구성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포함하는 데이터 흐름 섹션이 있습니다. 근데 리드미를 살펴보니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잘 된 것 같은데 리드미의 프론트엔드의 게임 플레이를 시작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2048 게임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정보지만 이 게임을 처음 접해본 사람에게는 프론트엔드를 시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Q에게 해당 사용 사례에 대한 지침을 추가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채팅에 프론트엔드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명확한 프롬프트를 지시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를 시작하는 방법이 리드미 파일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cept 버튼을 누르면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리드미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슬래시독은 대규모 저장소에서 작동하지만 많은 양의 코드를 처리하는 경우 세부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다면 폴더 수준 리드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에이전트에게 변경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큐에 프론트엔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요청했지만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작업을 요청해 보세요. 하지만 조심할 것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예제의 응답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답을 검증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새로운 기능들은 유튜브에서 DOP223 세션을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큐로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단넷을 포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는 기업이 더 빠르게 혁신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대적 워크로드의 유연성, 확장성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미 높은 라이센스 비용과 성능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리눅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워크로드를 리눅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단넷 코어입니다. 단넷 코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크로스 플랫폼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넷 프레임워크와 비교하여 설치 공간도 작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를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활발합니다. 단넷 프레임워크의 단넷 코어 포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계획, 변환, 테스트, 배포입니다. 아마존 큐의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을 사용하면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각 과정을 에이전트가 스스로 평가하여 작동하고 포팅에 필요한 코드와 플랜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 트랜스포메이션 에이전트의 단넷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DOP208 세션을 찾아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사용해서 VM웨어 워크로드를 현대화하는 방법입니다. VM웨어는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AWS는 클라우드에서 VM웨어를 실행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EC2에서 실행되도록 워크로드를 현대화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가트너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객의 73%가 장기 전략에 맞춰 VM웨어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몇 년 안에 새로운 워크로드의 상당 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C2에서 VM웨어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변환을 포함합니다. VM웨어 시스템 전문가의 경우 VM웨어 특정 구조를 AWS와 동일한 구조로 매핑하는 러닝 커브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이그레이션 경로, 기술적 타당성 및 프로비저닝 세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은 변환을 늦추거나 연기하는 두 가지 주요 과제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VM웨어 현대화 프로젝트에 관련된 엄청난 수동 작업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동 작업이 많고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드는 재작업과 지연이 발생합니다. 또한 여러 팀이 참여하게 된다면 협업 과제로 인한 병목 현상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을 사용하면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검색, 웨이브 계획, 네트워크 변화 및 배포, 전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포함한 VM웨어 변환 작업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 프로 구독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트랜스포메이션 목표를 지정하여 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큐는 자동으로 협업 작업 공간을 생성하고 관리자가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OP224를 검색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사용한 메인프레임 현대화입니다. 메인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도 앞서 설명드린 VM웨어 마이그레이션, 단넷 모더나이제이션과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서 VM웨어, 단넷에서 코드를 변환한 것처럼 메인프레임 현대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Q 트랜스포메이션은 대화를 주도하고 작업 오케스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오늘 동작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마존 Q 디벨로퍼 트랜스포메이션은 메인프레임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DOP 221 세션을 검색하시면 더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길랩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이 기능은 길랩 듀오의 길랩 셀프 매니지드 얼티메이트 고객을 위한 미리 보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Q 디벨로퍼의 모든 기능들은 길랩이 없이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랩과 통합되어 길랩 사용자들에게 더 편한 개발 방식과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AI 기반 Q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머지 리퀘스트 아이디어, 자바 앱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향상된 품질 보증을 위한 AI 코드 리뷰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길랩의 머지 리퀘스트와 Q의 피처 데브 에이전트를 통한 기능 계획 및 개발입니다. Q 개발자는 IDE뿐만 아니라 길랩 이슈를 생성할 때 아마존 Q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개발 추가하고 머지 리퀘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길랩의 이슈에 무엇을 만들지 작성하고 /dev로 아마존 Q의 피처 기능을 트리거시키면 아마존 Q는 자동으로 해당 이슈의 내용을 파악하여 작업 플랜을 만들고 필요한 코드를 생성,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커밋하고 특정 브런치에 머지를 요청합니다. 그럼 개발자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머지를 승인하면 됩니다. 다음 사용 사례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입니다. 오늘날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매우 큽니다. 개발자는 많은 파일, 종속성 및 해당 변경 사항의 영향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 트랜스포메이션은 몇 분 안에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8 또는 11에서 자바 17로 변환하는 기능인데 이제 길랩 이슈에 통합하여 추적 및 감사 가능한 계획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 새로운 이슈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자바 17을 입력하고 /Q 트랜스포메이션 이슈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마존 Q 트랜스포메이션이 17 업그레이드 플랜을 만들고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이를 위한 머지 리퀘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리포트를 확인하고 변경된 코드와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드 검토 최적화입니다. 이것은 길랩 및 AWS 고객으로부터 들은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즉, 코드 스타일, 정합성, 품질 및 보안 표준을 위해 머지 리퀘스트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Q는 머지 리퀘스트에서 바로 검토를 시작하여 배포 시간을 줄이고 코드 변경의 품질을 높입니다. 액티비티에 /Q 리뷰를 입력하면 아마존 Q가 자동으로 코드 리뷰를 진행합니다. 그럼 코드의 문제점을 커멘트로 남겨주는데 내가 수정하고 싶은 커멘트가 있다면 여기에 /Q 픽스를 입력하면 이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도 코멘트로 다시 달아줍니다. 이 코드가 마음에 들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Apply Suggestion 버튼을 클릭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DOP 218번 세션을 검색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인벤트에 개발자 도구 DevOps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기 위한 방법, DOP로 시작하는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Q 디벨로퍼의 새로운 에이전트 기능들 /feature, /dev, /doc, /tes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Q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윈도우 워크로드의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 .NET 프레임워크를 .NET 코어로 쉽게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 VM웨어와 메인프레임의 모더나이제이션을 쉽게 하는 방법, 그리고 길랩과의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꼭 유튜브 아마존 이벤트에 리인벤트 DOP로 시작하는 세션들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 개발 전문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